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법인전환 양도양수 시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좀 그렇단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다가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 전환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라든가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라든가 관련된 부대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게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면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공사업 등록증과 추후에 공사업 등록증하고 등록 수첩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자본금에 관한 부분과 기술 능력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에 좀 중요한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으로 정보통신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개인사업자로 있는 면허가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요, 정보통신공사업 협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사무소에서 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위탁 처리하고요, 여기에서 접수된 서류를 협회에서 다시 시도지사로 보낸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만 조금 검토를 해서 막바로 뭐 예를 들면 경기도다 라고 해서 경기도청으로 가시는데 아마 그러면은 경기도청에서 시도지사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뭐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가는 게 아니라 협회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개인사업 면허의 포괄 양수도 양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신규 법인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그 부분을 작성을 의뢰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처럼 행정기관, 이제 법인 전환이라든가 양도 양수, M&A를 전문하는 저희 같은 행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협회 가시면 보통 이제 브로커들이 옵니다. 뭐 일반 뭐 무자격 컨설팅 업체들이 이거를 뭐 차려서 컨설팅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서류 갖고 가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도 가게 되면은 행정사 아니면 직원이신가요? 물어보시거든요, 항상. 그리고 행정사라고 하면은 행정사 명함이라든가 신분증 복사본이라든가 위임증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접근하시면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하셔도 협회나 도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양도양수 시 관련된 규정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행정사와 상의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종종 보완이 나오는 양도양수일 설정을 잘해야 기업 진단 시 진단 기준일 관련해서 실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업 진단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20일간 실질 자본금 평균 잔액을 하자없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 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중요한 사항은 양도 양수일을 아까 잘 해야 되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신규 계좌 개설 후에 개인자금 이체일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진단일을 설정하는 부분 좀 꼭 기억하셔야 되고 4대 보험 정리와 직원 승계 절차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뭐 잘 처리를 해주는 뭐 세무사님이라든가 아마 그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나 아마 노무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업 이제 그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직원들 승계 절차 해서 뭐 4대 보험 변경 절차를 좀 빨리빨리 하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자료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잘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노력하셔서 체크를 못 하셔서 딜레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 발급 꼭 신경을 하시고요.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진단 기준일 전일 날짜로 발급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용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무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그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업 진단을 하는 뭐 세무사님이라든가 뭐 회계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간혹가다 이제 처음 하시거나 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잔액 산정을 잘못해서 협회에서 이제 보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간혹가다 믿고 그냥 갖고 가는데 저희 지금은 이제 막 검토를 하거든요. 맞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조금 이제 평균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기업 진단 지침에 맞게 평균 잔액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 행정사들이 좀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사님이라든가 뭐 회계사님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맞춰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든가 기업 진단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체에서는 그런 거 공부 안 하시죠. 기업 진단 공부 안 하시죠. 지침 공부 안 하시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조금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맞추는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뭐니 해도 관련 행정 법률과 관련된 하부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행정사로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도 뭐 병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공사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적용받는 법률이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법을 적용을 받아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거를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업체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나한테 불이익이 없는데 그 다음에 행정처리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법적 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담당 실무자와 이런 부분에 대화를 한다는 것도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서류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서류 준비하세요 하는데 그걸 또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다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저희가 할 업무이지만 조금 쉽지가 않다는 부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등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좀 공부 좀 관련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따라서 양도 양수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 상황 등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업체에서도 잘 정리를 해서 이 양도영수업을 이제 대응하는 저희 행정사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저희도 정확한 코치가 나갑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협회에서 필요한 이제 서류가 조금 있죠. 협회에도 알려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류가 실무적으로
조금 많이 보완할 게 많아요. 이제 협회에서 알려준 서류가 있지만 실무를 해다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5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나머지 50%를 이제 실무적으로 다 채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무 능력이 없는 분들은 또 반복적으로 실수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10번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주실 때는 상당한 좀 많이 정보를 주셔야지만 저희도 서류 작성도 꼼꼼히 하고 보완이 나오지 않도록 담당자하고 또 협의도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게 양도양수를 할 때 준비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제조합 할 때 뭐죠? 출자금 예치증명서, 그 다음에 예치금 증명서를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서류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고자 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해서 합병인지 단순 등록인지 양도양수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협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양수 시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합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일의 순서를 좀 제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버려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조합에서 업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협회에 가서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이 순서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좀 잘 잡으려면 업무의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예치금과 출자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정보통신 공제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그래서 따라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편중 잔액 평가를 위해서 양도양수일 설정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단 기준일은 등록의 경우 또 양도양수의 경우 합병의 경우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특히 양도양수 시 신규 계좌로 자금 이체에 따라서 평잔 산정을 위해서 양도양수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단기준일 설정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 진단 세무사나 또 세무회계사님들에게 그 회사의 재무사정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기의 양도양수일이 언제인지를 좀 원활하게 소통을 합니다. 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도 좀 틀어지고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 하는 그런 기업 진단의 평전도 좀 완전히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가서 보완을 받겠죠. 시간은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양도양수일 기준해서 30일 내에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기간 준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은 필요서류 준비를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분에도 이 부분에서 이제 보완을 해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라도 보완이 있으면 서류 접수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법인 전환을 위해서 양도양수 신고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서류를 이제 사소한 부분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야지 보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본 서류 같은 경우에도 원본 대조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좀 이제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무실에 이제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협회나 뭐 필요한 서류에도 목록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줍니다. 또 근데 사무실 사진을 찍었는데 상호가 변경된 상호가 또 나오지 않으면은 그 부분도 다시 보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건마다 조금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완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서류 작성이라든가 뭐 서류 검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챙겨야지 된만 어떤 실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정신없이 그냥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 공사업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위해서 면허 양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좀 두서없이 막 설명드렸지만 제대로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필요한 부분이나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아래에 연락처가 있고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989-0249 제 전화번호니까는 꼭 기억하셨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 양수, M&A 이런 부분들 등록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건설업 관련된 부분은 뭐 건설업, 뭐 분쟁이라든가 뭐 건축 분쟁 이런 부분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회사의 어떤 조달 관련된 부분, 조달 관련된 행정 이런 부분들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행정 부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어떤 부분이든 행정에 관한 부분들, 행정 법률에 관한 부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